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와타세 유우의 만화 환상게임을 원작으로 사신천지설한 고전소설 속에 들어간 소녀가 가공의 세계관과 현실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다뤘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로맨스와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다룬 판타지 로맨스 애니메이션 환상게임입니다. 본 영상은 환상게임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몇 달 앞둔 중학교 3학년 유키 미야카. 그녀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대학생 오빠 유키 케이스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교 입시 공부에 몰두하지만 매번 수업 중에 졸기 일쑤였고 그러던 어느 날 소꿉친구 홍고 유이의 제안으로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미야카는 그곳에서 갑자기 붉은 새의 환영을 보게 되며 그 붉은 빛을 따라 중요문헌 자료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미야카의 모습을 발견한 유이는 덩달아 중요문헌 자료실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책장에 떨어진 사신천지설한 책을 발견하고 이에 두 사람은 그 책이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임을 깨달으며 책의 첫 장을 통해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모두 읽은 자는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붉은 빛이 두 사람의 몸을 휘감으며 붉은 새의 환영과 함께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에 소설의 배경이 홍남국으로 떨어진 미야카와 유이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만 지나가던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 순간 이마에 귀자가 새겨진 청년이 등장하며 단숨에 그 인신매매범들을 쓰러뜨리는데 오메라, 大丈夫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礼なら金の方がいいな。は?お姉ちゃんたちもしかして無一文?文なしで俺に助けられるなんて贅沢ってもいいよ。待ってよ、ここはどこなの?ミヤコこれでゆいちゃん額に鬼の印を持つ少年現れ、これを救わんと。額に鬼の印?どうしてさっきのことが夢じゃないの?그 후 미야카는 사라진 유이가 자신들을 구해줬던 사람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여 이마에 귀자가 새겨진 청년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이에 독특한 복장의 여자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그 소문의 주인공인 타마오메 또한 미야카가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미야카는 타마오메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순순히 어느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만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이고 마는데 女一人に4人がかりかい。それが男のすることか。額に鬼の印を持つ少年現れ、悪漢ども対峙戦。 그 후 미야카는 타마오메에게 자신과 함께 유이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탁을 거절하고 이에 미야카는 돈만 있으면 타마오메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여 무심코 행차 중인 황제에게 다가가 보석을 하나만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위병들은 황제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이유로 미야카를 처형하려 하고 이에 타마오메는 황급히 연막을 이용해 그녀를 구출해내며 자신이 함께 유이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미야카의 몸이 붉은 빛에 휩싸이며 사신천지설을 읽고 있는 유이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에 미야카는 유이가 무사히 원래 세계로 돌아갔음을 깨달으며 다시 주작에 의해 타마오메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제 호토오리는 미야카가 전설이라 칭해지던 주작의 무녀임을 짐작하며 그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도록 지시하고 그 후 별궁의 일원인 척 미야카에게 접근한 호토오리는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온 인물인 것은 물론 타마오메 또한 주작칠성사임을 깨닫게 되자 곧장 두 사람에게 홍남국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사신천지설한 세상을 다스리는 천재 태일군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4개의 나라에 보낸 예언서였으며 그 예언서에 따르면 다른 세계에서 온 소녀가 수호신의 힘을 빌려 멸망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전설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홍남국은 주작을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었으며
전설의 소녀가 주작의 힘을 빌리기 위해선 28수 중에서도 남방칠수의 수호자들, 즉 주작칠성사들을 모두 모아야만 수호신의 신통력으로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詩人とは正確には天の28宿28の星を7星宿ずつ東西南北に分けたもの。そのうちの一つ朱雀は南の天にある7つの星座の総称。この詩人天地書には朱雀の7星を手に入れたる少女、あらゆる望みを叶えたる物語とある。 호토오리 또한 칠성사였음을 알게 된 미야카는 주작의 힘을 통해 원래 세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여 두 사람과 함께 나머지 5명의 주작 칠성사를 찾기 시작하고, 이에 우선 궁안에 문무가 출중한 인물들을 불러 모은 미야카는 몸에 글자가 나타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였다가 그만 큰 싸움으로 번져 타마오메와 함께 정자 아래에 깔리고 맙니다. 그 순간 별궁의 어느 후궁이 무너진 정자의 파편들을 가볍게 던져버리면서 그 밑에 깔려있던 두 사람을 구해주고, 이에 호토오리는 그 인물이 주작칠성사 누리코임을 깨달으며 곧장 그녀를 황궁으로 데려오지만 사실 누리코는 호토오리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황제의 관심을 독차지하던 미야카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 누리코의 괴롭힘을 받아주던 미야카는 그녀가 사실 호토오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자신이 두 사람의 오작교가 되어주려 하지만 그날 밤 오히려 미야카는 호토오리로부터 자신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そなたは誰か好きなものはいるか。私のことはいいの。私にはいる。ずっと昔からたった一人憧れ続けた娘が。お前は思っていた通りの娘だ。私はただお前のことが知りたい。玉おめ。何をしておるのだ、そちたちは。お通り、私そろそろ部屋に。さっき私の言ったことは本当だ。すべてが済んだ後、私はお前を妃にする。無論、命令ではない。お前の方から私を愛するようにしてやるよ。 그리고 다음날 타마오메는 여동생처럼 대하던 미야카에게 갑자기 차가운 모습을 보이며 일부러 그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타마오메를 이해할 수 없었던 미야카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가 타마오메의 장사 자릿세를 받아내려던 무리들에게 인질로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자 타마오메는 앞으로의 장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하며 그들로부터 미야카를 구해내는데, さあ帰るぜ。バカ！あんたもうこの辺で商売できないじゃない。なんで私のためにそこまでするのよ。いいじゃん別に。よくない。だって私あんたのことが好きなんだもん。悪いな、俺そういう感情ねえから。お前が朱雀の巫女だから守ってるだけだ。どうしたんだミヤカ、しっかりしろ。おいミヤカ。 고 미야카는 주작의 무녀라는 책임감과 낯선 세상에서의 생활로 인해 그만 몸져 누워버리고, 이에 칠성사 3사람은 미야카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녀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것을 결심하며 천재 테일군이 있는 태극산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야카와 타마오메를 이어주려던 누리코는 그녀를 약효가 있는 셈으로 유인한 뒤 타마오메를 그 장소로 불러내고, 이에 타마오메와 화해하게 된 미야카는 고마운 마음에 누리코를 껴안았다가 그녀가 사실 여장한 남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테일군의 시험을 거쳐 태극산에 도착한 미야카는 교복을 매개체로 연결된 유이를 통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대신 이번엔 유이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에 미야카는 오빠인 케이스케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은 뒤 다시 사신천지서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2시간이 흐른 현실 세계와 달리 사신천지서의 시간은 벌써 3개월이 흐른 뒤였으며 그 사이 홍남국은 군사 강국이었던 구동국과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놓였고, 이에 미야카는 황급히 나머지 칠성사들을 찾기 위한 여행을 재개하며 누리코와 함께 마을을 경비하고 있던 타마오메를 찾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주작칠성사 치치리가 미야카를 데리고 도망친과 동시에 구동국의 병사들이 기습을 해오면서 구동국이 주작의 무녀를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타마오메의 고향에서 그의 가족을 만난 미야카는 지금껏 타마오메가 돈에 매진했던 이유가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며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홀로 유이와 칠성사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俺がそばにいちゃダメなのか。3ヶ月会いたくて。その時俺初めて自分の気持ちに気づいた。もう俺は
お前のいない世界なんて考えられない。俺が必ず守ってやる。でも玉褒めには家族がある。好きな人にこれ以上迷惑かけたくない。私はゆいちゃんを探さなきゃ。ごめんね、玉褒め。 그 후 구동국에 청룡의 무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된 미야카는 그 무녀가 유이일 것이란 생각에 곧장 구동국으로 향하며 청룡칠성사 나카고에게 자신도 청룡의 무녀라 소개하고, 이에 황궁 안으로 안내된 미야카는 유이와의 재회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나카고가 가방 안에 있던 주작 사신천지서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주작의 무녀라는 것을 들키고 맙니다. 그 순간 미야카를 뒤따라왔던 타마오메와 치치리가 구동국에 쳐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그 혼란을 틈타 어느 방으로 도망쳐오고, 이에 미야카와 함께 홍남국에 갈 것을 결심한 유이는 곧장 나카고로부터 주작 사신천지서를 되찾아오지만 우연히 미야카와 타마오메의 입맞춤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녀가 자신이 아닌 타마오메를 만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あの時あんたじゃなく私がこの世界に残っていたら朱雀の巫女になっていたのは私だったかもしれないのよね。玉褒めに愛されたのは私だったかもしれないんだね。ゆいちゃん、何？体が。ここ清流病なんだって。だからじゃない？私のためじゃない。玉褒めに会いたくてこっちに戻ってきたくせに。あんたにわかる？こっちに来て私がどんな目にあったか。何もかもあんたのせいだよ。ねえミヤカ、私玉褒めが好きなの。だから彼をあんたから取ってあげる。ゆいちゃん、一体何が。中子。 사실 유이는 사신천지서에 들어갔을 당시 불량배들에게 겁탈당하기 직전에 나카고에게 구출되었으나 그의 거짓말로 인해 이미 자신이 윤간당했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 후 나카고는 유이를 청룡의 무녀로 만들기 위해 3개월간 매일 미야카와의 우정을 이간질하여 그녀가 친구를 향한 불신을 품고 온전히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미야카와 적으로 돌아설 것을 결심한 유이는 현재 구동국이 홍남국의 여러 마을을 함락시킨 것을 이용하여 더 이상 마을을 습격하지 않는 조건 하에 타마오메를 포로로 바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미야카는 유이가 스스로 청룡의 무녀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결국 홍남국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와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お前、この額の文字なんだかわかるか？やっとわかったんだ。お前のために生きるための証だって。玉褒め。ミヤカ、ずっとそばにいてくれる？絶対に離れたりしない。当たり前だろ、バカ。あなたしかいない。あなたしかいない。ごめんねユイ。ごめんねホトホリ。 그러나 홍남국의 피해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타마오메는 결국 미야카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뒤 몰래 구동국으로 떠나고, 이에 미야카는 빨리 칠성사들을 모두 모아 타마오메를 데려올 것을 결심하여 테일군이 준 거울의 힌트를 토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에서 불을 사용하는 능력의 타스키와 막강한 치유력을 지닌 미치카게를 찾아낸 미야카는 어느 날 피리 소리에 밖을 나섰다가 갑자기 박쥐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 순간 장에 문자가 새겨진 한 청년이 피리 소리로 박쥐들을 모두 해치우면서 미야카 일행은 그가 주작칠성사인 치리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작칠성사들을 모두 찾아낸 미야카는 곧장 치치리의 도술로 타마오메와 연락을 시도하며 사신천지서를 되찾아 어느 나무 밑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때 우연히 미야카와 연락하는 타마오메를 발견한 유이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홍남국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타마오메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미야카뿐임을 밝히며 유이도 홍남국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나카고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스스로 미야카의 적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하려던 타마오메는 그 순간 유이와 나카고가 시행한 고독이란 주술에 걸려버리며 미야카를 향한 마음을 모두 잊고 완전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玉褒め。会いたかった。会いたかった。俺も会いたかったよ。玉褒め。てめえに呼び捨てにされる覚えはねえよ、汚らわし。嘘よ。こんなの。
愛してる。愛してる。嘘ださっきはごめんよ、ミヤカ。玉褒め。あん時は仲間になったふりするしかなかったんだ。玉褒チチリとタスキは一緒じゃないのか。め。やっぱり元の玉褒めじゃないよ。これを見て。愛してるって書いてくれたじゃない。死にな。朱雀七星か。宮家の腕砕いたんはお前か、玉褒め。どんなわけがあろうと絶対に許さん。劣化深夜。劣化深夜。やめてー。タスキ俺は遠慮なく使わせてもらうぞ。死ねー。宮家を連れて逃げ。今なのだ。玉褒め、もうあの人は変わっちゃったんだから。さよなら。さよなら。もう少しのところを。 그날 이후 계속 미야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타마오메는 자신이 그녀를 죽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란 생각에 곧장 홍남국으로 쳐들어가고, 이에 호토오리는 미야카를 지키기 위해 타마오메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점차 주작칠성사로서의 잠재 능력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전세가 불리해진 타마오메는 호토오리의 발이 미끄러진 것을 기회 삼아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갑작스런 미야카의 목소리에 잠시 주저하며 그만 호토오리의 칼에 복부를 꿰뚫리는데, ダメ、動くと傷口が。殺す。私、玉褒めに殺されるなら構わない。好きだよ、玉褒め。朱雀の巫女を殺せ。この声、この髪。お月様が真上に来た時、待っててね。ミヤカ、ごめん。月が真上に約束したのに遅れちまった。今、真上に来たところだから。 그렇게 주술에서 벗어난 타마오메는 지치리의 도술로 전신에 결계를 친 뒤 구동국에서 주작 사신천지서를 되찾아오고, 이에 주작 소환의식을 치르게 된 미야카는 사신천지서를 불태우며 칠성사들과 함께 수호신을 소환하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치리코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나카고가 심어놓았던 청룡칠성사의 아메보시였기에 소환의식을 실패하는 건 물론 그의 피리소리로 인해 모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 순간 미리 주작칠성의 미래를 알아챈 진짜 치리코가 소환의식장에 등장하며 풀피리로 아메보시의 공격을 무마시키고, 이에 곧장 그곳에서 도망치던 아메보시는 싸움을 만료하는 미야카에게 공격을 가하려다가 그만 급류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자 미야카는 지금껏 아메보시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그를 구하려 하지만, 아메보시는 동료들을 속인 것에 대한 속죄를 하려는 듯 스스로 잡고 있던 피리를 놓아버리고, 그리하여 칠성사에 공백이 생긴 청룡과 사신천지서를 불태워버린 주작, 즉 더 이상 수호신을 소환할 수 없게 된 두 명의 무녀는 수호신 소환의 유일한 방법인 백호와 현무의 신자보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하며, 그 여정에 앞서 주작 칠성사들은 테일군으로부터 각자의 능력을 끌어올릴 도구들을 하사받게 됩니다. 玉褒め、お前の家族のことだが、こちらに呼んでやってはどうだろうか。この町に家を与えた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の無限大です。きっとユイレンちゃんたち喜ぶよ。すぐに行ってあげて。親父、俺だよ。帰ったぜ。親父、ジュエ。ジュエ。ユイレン、いい子にしてたよ。もう、どこにも行かない。
ああ、行かない。もう兄ちゃん、どこにも行かない。これからはずっと、ユイレンと一緒だ。だから。ユイレン？ユイレン！ 사실 타마오메의 가족을 죽인 사람은 바로 아메보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스보시였으며 그는 주작지성사가 형을 죽인 것이란 생각에 나카고의 명령대로 타마오메의 가족들을 공격하였고 이에 타마오메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테일군이 준 능력에 각성하게 되며 그 힘으로 스보시를 쓰러뜨리려던 것도 잠시 청룡칠성사 소이의 방해로 그의 목숨을 끊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친구인 테치야와 함께 사신천지서를 조사하던 케이스케는 그 소설을 번역한 사람이 과거 현무의 무녀였던 오쿠다 타키코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며 그가 딸이 현무에게 먹히기 전에 동반자살을 행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케이스케는 무녀란 존재가 소원을 이루는 대신에 그 소호신에게 바쳐지는 산재물임을 알게 되며 곧장 책에 붙어있던 미야카의 머리카락을 매개체로 그녀에게 주작을 소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마오메 가족의 죽음 이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을 결심한 미야카는 케이스케가 가진 머리카락을 불태워버린 뒤 현무의 나라인 북각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우연히 유이를 마주친 타마오메는 그녀에게 청룡을 불러내지 말 것을 설득하며 유이가 자신에게 가진 연정은 미야카를 향한 질투심임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녀로부터 자신이 책 속의 인간이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타마오메가 얻은 정보를 토대로 먼저 신자보가 있는 곳에 도착한 누리코는 그곳에서 청룡칠성사인 아시타레를 맞닥뜨리며 테일군이 준 팔찌의 힘으로 그와의 대결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아시타레에게 복부를 가격당한 누리코는 그의 목을 비틀어버린 뒤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신자보의 동굴 앞에 있던 바위까지 치웠다가 그만 기력을 다해 쓰러지고 맙니다. 泣かないのよ、ミヤカ。すぐ泣くし。どんくさくて無鉄砲でさ。ルリコ。あんた、私が見張ってなきゃ負けちゃダメよ。何があっても。頑張って、これからもヌリコ様に見張っててもらいますから。タマオメ、私見てくる。ヌリコ。 그 후 누리코의 팔찌를 착용한 미야카는 슬픔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곧장 신자보의 동굴로 향하며 누리코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이에 현무칠성사인 히키츠와 토미테의 시험을 통과한 미야카는 신자보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만 늑대화한 아시타레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에 미야카는 청룡칠성사로부터 현무의 신자보를 되찾으려 했으나 나카고의 계략으로 인해 오히려 주작칠성사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우연히 타마오메를 발견한 그의 스승 토카키의 도움으로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되며 무사히 백호의 나라인 설왕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유이를 발견한 미야카는 몰래 그녀를 따라갔다가 실수로 나카고에게 발각되어 백호칠성사인 타타라가 갇힌 방에 들어오게 되고 그 후 미야카를 만나러 온 유이는 갑자기 그녀를 용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주작을 소환해서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타타라는 미야카의 선한 심성을 믿고 그녀에게 백호의 신자부를 건네주었으나 유이가 자신에게 그 신자부를 맡기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미야카로부터 두 개의 신자부를 모두 빼앗는 것에 성공하고 이에 유이가 소환의식을 준비할 동안 청룡칠성사의 공격을 받게 된 타타라는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노쇠했던 탓에 미보시를 쓰러뜨리자마자 기력을 다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편 백호의 무녀가 사는 집을 찾아간 케이스케는 수호신을 소환했음에도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던 그녀를 통해 소환을 행하는 무녀의 의지가 강하다면 신수에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당시 백호의 무녀는 수호신에게 사신천지서의 세계에서 연인인 타타라와 함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백호가 그 소원만은 자신도 이루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죽은 뒤에서야 영혼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타타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이 육체를 옮기는 능력을 지닌 미보시가 자신의 육체를 버린 뒤 치리코에게 들어가 버리고 이에 치리코는 미보시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마구 찌르며 그가 동료들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미보시의 영혼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미야카는 곧장 유이의 청룡 소환을 막기 위해 의식장으로 향하지만 이미 유이는 청룡을 소환하여 수호신의 신통력을 하사받은 뒤였고, 이에 우선 주작의 봉인을 소원한 유이는 두 번째 소원으론 미야카와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주작 칠성사의 힘을 빼앗고 미야카와 타마오메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타마오메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던 미야카를 붙잡으면서 덩달아 사신천지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사이 구동국과의 전쟁이 발발한 홍남국은 중상을 입고도 사람들을 치료하던 미츠카케는 물론 직접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던 호토오리까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황제를 잃게 된 홍남국의 병사들은 이대로 구동국에게 꼼짝없이 함락당할 것임을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나카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회군하여 구동국의 황제를 살해해버리는데, 母様。清流七聖子、まるで女子のように美しい顔をしておる。気に入った。世のそばにいるがよい。こやつはやがて現れる清流の巫女を守る七聖子。巫女が現れるまで、それまでにこの力を扱えるようにいつか全てを変えてやる。地獄しか与えてくれなかった天に復讐する。 사실 나카고는 과거 구동국에게 말살된 빈족의 생존자였으며 자신과 어머니를 놀이개로 삼았던 황제에게 증오를 품어왔고, 그 불행한 유년 시절로 인해 하늘까지 원망하게 된 나카고는 청룡의 힘으로 자신이 모든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될 것을 결심하여 이민족의 군사들과 청룡의 모녀를 이용한 끝에 드디어 자신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다다릅니다. 한편 타마오메와 함께 외출한 미야카는 케이스케로부터 유이의 소원으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鏡？あ、俺の姿が映ってない。今の彼には影がないんだ。彼は本の中に作られた。なんだよそれ。俺は作られたって。本の中の人間のくせに。俺は現実にいないのか。お前と一緒の人間じゃないのか。みんな本の中に作られたものなのか。タマホメ、待って。 그 후 타마오메를 찾아다니던 미야카는 도중에 유이의 지시로 현실 세계에 등장한 스보시와 맞닥뜨리면서 그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하고, 한편 자신이 책 속의 인간이란 사실에 몹시 절망한 타마오메는 문득 미야카가 자신을 위해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책 속의 인간인 자신을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야카의 사랑과 칠성사의 존재 유무를 알게 된 타마오메는 곧장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미야카를 공격하던 스보시의 앞을 가로막는데, ミヤカ、すまなかったな。でもお前は何もかも知ってて俺を、本の中の人間の俺を愛してくれた。お前が俺たちの世界に現れて、俺たちは初めてそこから生き始めたんだな。やっと分かったよ。お前のために生きるってことが。だからもう迷わない。恐れるものは何もない。俺はただお前を愛していく。 그 후 스보시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린 타마오메는 홀로 홍남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며 미야카와 부부가 되었다는 증거로 조촐한 언약식을 치르고, 이에 미야카는 사신천지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현실 세계에서 유이가 세 번째 소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다짐하여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오해와 나카고의 계략, 그리고 수호신에게 바쳐진 무녀들의 종말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자신이 나카고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달은 유이는 자신의 몸에 침식된 청룡의 흔적과 미야카를 향한 죄책감에 공포를 느끼지만, 현실 세계까지 쫓아온 나카고의 모습에 결국 청룡에게 먹힐 것을 각오한 채 세 번째 소원을 빌어버리고, 이에 유이는 이 세상의 신이 되게 해달라던 나카고의 소망이 아닌 미야카에게 주작을 소환할 힘을 달라는 소원을 빌며, 그 힘을 통해 미야카는 주작을 소환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 후 첫 번째 소원으로 유이를 구해낸 미야카는 그 영향으로 육체가 주작에게 침식되어 가면서 갑작스런 나카고의 기습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순간 태극산의 여신 랑랑의 육체를 빌린 죽은 주작 칠성사들이 등장하여 타마오메에게 자신들의 힘을 모두 전해줍니다. 貴様らの友情とはこんなもの。宮家さん、清流を封印できないでしょうか。難しいのだ。清流はもう現れてしまっているのだ。
僕がタイツくんにいただいたこの巻物、これには神力があります。チリコ、貸して。開神清流を封印する。母様、どうして僕たち嫌われるの？あの人たちに何もしてないのに。母様、母様玉褒め、あとは最後の願いでお二人を結びつけるだけです。どう願ったらいいのだ？白虎の時はうまくいかなかったのだ。開神、この世界を元に戻して。お前たち。それは朱雀に願うことじゃないと思ったの。ずっと自分のことをちっぽけな人間だって思ってた。自分を信じること、人を思うこと、それを教えてくれたのはみんなだよ。その通りじゃ。願いを叶えるのは神ではない、人の思いなのだということ。ごめん、離さないで。お兄ちゃん、今まで読んだどの本よりも素晴らしい本だったよ。 그 후 원래 생활로 돌아온 미야카는 오로지 입시 공부에만 열중하여 유이와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하고, 그리고 얼마 후 입학식에 참석한 케이스케는 미야카에게 이번에 들어온 대학교 후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전생의 연인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生まれ変わる前にその子と約束したんだって。必ずお前を見つけ出すって。やっと会えた。 과거 유우키 미야카가 사신천지서란 책 속에서 주작의 무녀로 있을 당시, 그녀는 주작에게 책 속의 등장인물이자 자신의 연인이었던 타마오메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그로 인해 책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 세계의 인간으로 환생한 타마오메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미야카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미야카의 오빠인 유우키 케이스케와 함께 모리오카로 떠나며 백호의 무녀였던 오스기 스즈노의 묘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타마오메는 근처에 있던 현무의 무녀 오쿠다 타키코의 묘까지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는 타키코의 음성을 듣게 되며 붉은 빛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케이스케와 그의 친구 카지와라 테츠야는 타마오메가 또다시 사신천지서 속으로 들어간 것임을 짐작하며 그와 동시에 현무의 무녀였던 타키코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どういうことだよ。ミコはもう4人現れたじゃないか。あの詩人天地はそれでもう完結したんじゃないのか。私が新しいミコよ。そこどいてねってか。じゃあ次々新しいミコがあの本に。 ユイちゃんと私も。 한편 홍남국으로 떨어진 타마오메는 우선 호토오리의 부인인 호우키를 만나기로 결심하며 곧장 황궁으로 찾아가지만, 그곳엔 호토오리의 아들이었던 보우신이 아닌 보우신의 손자 교시쿠가 황제로 즉위한 상태였고, 이에 타마오메는 현재 사신천지서의 세계가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음을 깨달으며 주작칠성사의 유품을 안치해둔 신궁 안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주작의 결계에 의해 튕겨나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교시쿠는 타마오메가 칠성사로 둔갑한 사기꾼이라 주장하며 곧장 그를 내쫓을 것을 명령하고, 이에 심한 매질을 당한 뒤 국경 밖으로 쫓겨난 타마오메는 자신이 주작 칠성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몹시 혼란스러워하며 태일군이 있는 태극산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中子様。中子。お召し替えを。とてもお似合いでございます。 타마오메는 그 카엔이란 여인에게 청룡칠성사인 나카고라 칭해지며 그녀로부터 자신이 타마오메와 기억이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다 나카고가 미야카의 세상에서 주작칠성사들을 모두 해치웠다는 것과 그 전투 이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을 듣게 되면서 타마오메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나카고가 한 일로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타마오메는 갑자기 타스케의 소속이었던 여각산의 산적들에게 기습을 당하며 자신도 모르게 나카고의 기술이었던 푸른 기탄을 쏴버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 산적들을 모두 죽이게 된 타마오메는 타스키의 절친인 코우지로부터 과거 자신이 주작칠성사들과 여각산의 산적들까지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コウジ、俺のこの姿はナカゴなのか。間違いあらへん。己はナカゴや。元老もチリハンもみんな己がやったんやないか。50年やて。アホか。あれから1年しか経っとらんわい。俺の記憶の中のナカゴは金色の髪で。金色の髪。それがタマホメや。今すぐ返してもらうで。吹っ飛べや。あの酒を用意しろ。次の村まであとどれくらいあるんや。ちゃんと歩いてくれたら夜までには着くのだ。夜なあ、チチェリー、ぴょーんとひとっ飛び。お宿で綺麗なお姉ちゃんとお酒なんかなんじゃって。あら、お客さん、男、私惚れちゃいそう。いやん、いけず、いった何すんねん。もう。これは、玉褒めの木。 사실 타마오메가 본 50년 후의 미래난 나카고로서의 기억들은 모두 청룡칠성사 토모가 일으킨 환각이었으며, 이미 토모는 과거 스보시에게 죽은 목숨이었으나 사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마신 텐코우에 의해 카엔이란 인물의 몸을 빌리게 된 것이었고, 그 환각으로 인해 자신이 가족들을 죽였다는 착각까지 하게 된 타마오메는 카엔이 주던 고독의 술에 중독되어 완전히 악몽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타키코를 대신할 현무의 무녀로 선택된 홍고 유이는 현실 세계까지 이어져 있던 토모의 주술을 통해 사신천지서로 들어가게 되고, 그와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아미보시가 유이를 구해달라는 스보시의 부름을 듣게 되면서 그는 동생에게 자신의 육체를 빌려준 뒤 유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유이와 현무칠성사의 환생들을 데려온 토모는 자신을 막으러 온 치치리와 타스키, 스보시를 쓰러뜨리려 했으나 그 순간 유이에게 준 귀걸이를 통해 이어져 있던 나카고의 영혼이 등장하며 그녀를 조종하던 토모의 진주를 부숴버리고, 이에 텐코오는 자신이 직접 무녀를 데리고 올 것을 결심하며 작전에 실패한 토모를 살해해버립니다. 100年の周期を狂わせたのもお前と宮aka。一度に2人の巫女が現れ、清流と朱雀の戦いが起こった。そして今度は2つの世界をつなぐ媒体がしっかり残っておったわ。なあ、どないしてん。もうあいつの術からは冷めとるんとちゃうんか。見せられた世界は幻でも、その間口にしていた孤独の酒は本物。来る。巫女はいただきます。詩人の乱れをついて全ての世界を手に入れる。そんなとこじゃろう。魔人が天帝になり変わるということか。天候、中子が仕えていたやつか。ゆいちゃんは5人目というよりタキコさんを消し去って本当の玄武の巫女にされているんだ。こいつこれほどの力を持っててまどろっこしくないか。まだそいつは解放されていない。 그 후 텐코오는 나카고에게 다시 자신의 밑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육체를 받아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며 홀로 떠나버리고, 그 순간 갑자기 죽은 주작칠성사들의 영혼이 등장하며 유이와 타마오메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미야카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에 텐코오는 자신의 목적이었던 주작의 무녀가 가진 반지를 빼앗으려 하며 그 반지와 자신이 유이를 통해 만들어낸 목걸이, 즉 2가지의 신잡으로 수호신을 소환하려 하고, 그런 텐코우의 계략을 알고 있던 타키코는 유이에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도 좋으니 현무의 무녀로서 수호신을 소환하여 텐코우를 봉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자신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환각에 괴로워하던 타마오메는 과거 자신이 가족들의 무덤 앞에서 미야카를 삶의 의미로 삼아 계속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떠올리며 고독의 주술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에 타마오메와 주작치성사가 텐코오를 막을 동안 유이와 미야카는 2개의 신잡으로 수호신을 소환하며 첫 번째 소원으로 4명의 신수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 소원으로 소환된 사신은 텐코오를 봉인하지만 사실 그는 현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다시 깨어날 때를 기약하며 사라져버리고, 그 후 유이와 미야카는 사라진 타키코를 다시 되돌려줄 것을 소원한 뒤 3번째 소원으로 사신천지서를 봉인하려 했으나 테일군으로부터 사신천지서를 봉인해도 타마오메가 현실세계에 있는 한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前世の記憶を持ったまま宮家の世界に生きてはいけぬ。どの詩人も叶えてくれないのね。愛知くん、どうしたらいいんですか？宮家、頑張ります。どんなことでもします。だから教えてください。太一くんだよ。奇跡を起こすのは人の心だって。しょうがないって諦めるのが大人ならなりたくない。あの冒険は何？やだ！ 그러나 결국 2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타마오메의 반지를 미야카의 손에 쥐어주고, 그 후 유이가 3번째 소원으로 사신천지서의 봉인과 2세계의 길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미야카는 타마오메를 사신천지서의 세계에 남겨둔 채 유이와 현실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이는 타마오메의 반지를 사신천지서 속에 떨어뜨리며 그와 미야카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얼마 후 유이는 미야카에게 오늘만 학교를 쉬자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주변에 있던 어느 카페로 데려옵니다. 記憶の玉？お前が宮家の世界に生まれ変わるにはそれしかない。たとえ同じ時代でも記憶をなくしているお前は宮家を探すことすらできんじゃろうな。きっと大丈夫なのだ。私もそう思う。どうするのだ、玉褒め。俺は生まれた時からあいつのために生きてるんだ。 전편에서 전생의 기억을 잃는 것을 대가로 다시 한번 미야카의 세계에 환생한 타마오메는 스쿠나미 타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미야카는 꿈속에서 주작 성군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주작을 찾아 힘을 전해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그 후 타카와 함께 등교하던 미야카는 우연히 얼마 전에 전학 온 시교 렌이란 인물과 마주치게 되는데, おはよう、ゆうきさん。知り合い？先週うちのクラスに転入した修行くん。そっか、宮家のクラスだったんだ。あの子、生徒会長に立候補したでしょ？転入1週間で、しかも都と一緒なら1年だろ？あの人大学生だよね。ああ、宮家の彼氏でしょ？いいなぁ。どこで知り合ったんだろう。本の中だよ。彼は物語の中から現れたんだ。でもそんな奇跡あっちゃいけないんだよ。 그날 방과 후 미야카는 옥상으로 오라는 타카의 쪽지에 곧장 그곳으로 향하였다가 오히려 타카야말로 미야카의 연락을 받고 옥상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 갑자기 미야카의 내면에 주작 성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에게서 다시 사신천지서를 손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듯한 학교 학생들이 대거로 옥상에 등장하며 미야카와 타카를 붙잡기 시작하고, 그 후 미야카는 렌에게 추궁거렸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건물 아래로 내던지게 되며 그녀를 구하려던 타카까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미야카와 타카의 몸이 붉은 빛에 휩싸이며 주작 성군의 목소리와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붉은 빛에 황급히 학교 밖으로 나온 유이는 그 자리에 남겨진 사신천지서의 두루마리를 통해 미야카와 타카가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갔음을 깨달으며 곧장 연인인 테츠야와 미야카의 오빠 케이스케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한편 타카와 함께 사신천지서 속으로 들어간 미야카는 주작칠성사들 중 가장 처음으로 타스키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2번째 환생에서 전생의 기억을 잃었던 타카는 절친이었던 타스키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お前あん時宮家に何したか忘れたんか。嫌がる宮家のほにゃほにゃをほにゃほにゃするわ。本当か？こんな時父リがいたら。早く出すのだ。なんやねん、やめんかいお前。玉褒めくん、これを手に取るのだ。思い出したよ。タスキ。てめえ、
誰が宮家のホニャホニャをホニャホニャしてたって？わざとだよな。あの石は何なの？玉褒めの記憶の玉なのだ。玉褒めが宮家ちゃんの世界へ行くために、こっちの記憶をいくつもの玉に封印したのだ。2年も前のことやろうが、もう誰だって忘れるわ。こっちはもう2年も。그 후 치치리는 세 사람을 태극산으로 데려가 죽은 주작칠성사들과 테일군을 만나게 해주며 타카에게 자신이 가진 기억의 구슬을 건네주고, 그리하여 2개의 구슬을 지니게 된 타카는 나머지 5개의 구슬 또한 동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죽은 칠성사들은 육체가 없었기에 구슬을 직접 소유하지 못했으며 거기다 어느 사악한 기의 방해로 인해 제때 환생조차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記憶の玉は全部で7つ。今2つまでは玉褒めに戻った。しかしほとほりたちは未だ新しく望んだ姿に生まれ変われずに、全ては邪悪なる魔人の力の妨害。なあ、その石が見つからんとどうなるんや。このまま記憶を取り戻すことなく魔人の力が大きくなれば、玉褒めは消滅。朱雀がお前たちの力を求めておる。もう一度力を合わせるんじゃ。太極山がここまで力をつけたのか。太一君、宮家。테일군이 미야카와 칠성사들을 태극산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만 미야카는 어느 호수에 빠지게 되고, 이에 황급히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낸 타스키는 미야카가 물을 먹은 탓에 숨을 쉬지 않자 곧장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그 덕분에 미야카는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되었으나 그날 이후 타스키는 여동생처럼 여기던 미야카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점차 그녀를 이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이에 그는 칠성사의 능력이 사라진 타카 대신 더욱 미야카를 보호해주게 되며 내심 그녀의 곁에 있는 타카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나머지 구슬을 찾기 위해 황궁을 찾아간 미야카와 칠성사들은 호토오리의 죽음 이후 실어증에 걸린 황후 호우키와 아들 보호신을 만나게 되며, 그런 두 사람에게 닿을 수조차 없는 호토오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그 순간 갑자기 보호신이 안고 있던 미야카의 인형에서 마물이 등장하며 호토오리는 황급히 보호신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아들의 몸에 빙의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보호신의 육체로 마물을 무찌른 뒤 곧장 호우키에게로 달려가며 자신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후 또다시 보호신을 노리는 마물들의 습격에 영혼인 상태로 전투에 나섰던 호토오리는 신검의 힘에 의해 호우키와 보호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私が見えるのか。この方があなたのお父上です。おいで。俺の中に、俺半分記憶がないみたいだし入りやすいかなって。玉褒め。帽子、私は悪い父親だ。お前とお前の母のそばにいてやることもかなわぬ。私以上に民を愛し平和な世を作る立派な帝となるのだ。そして息子として母を守るのだよ。記憶の玉、この子の中に。体を貸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ホトホリ様、3つ目の玉が手に入ったね。なんや、向こうへ戻るんか。また絶対来るからね、必ず。 그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온 미야카와 타카는 유이로부터 시교우 렌이 마신 텐코우의 수하인 지사의 사천왕 렌호우라는 인물임을 알게 되며 현재 학생회장이 된 그가 전교생들을 모두 조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미야카는 유이와 타카의 만류에도 학교 수업에 참가하며 렌호우의 동태를 살피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조종당하던 학생들에 의해 또다시 옥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편 사라진 미야카를 찾아다니던 타카는 우연히 같은 동아리 멤버였던 카미시로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여 그녀를 부축해주다가 갑자기 카미시로에게 귀를 깨물리게 되고, 사실 그녀는 렌호우의 누나이자 지살 사천왕이었던 미수였으며 주작이 가진 힘의 근원이었던 사랑을 막기 위해 미야카와 타카를 떼어놓으려 하는데, あんたは人間の皮をかぶった悪魔よ。人間がそんなに偉いのか？一人じゃ何もできなかったくせに、集団になった途端、自分たちから少しでも外れたものを平気で叩きのめす。俺が悪魔ならこいつらもだ。たとえお前がどうなろうと無関係な顔をして生きていくだけだ。私は知ってる。人の優しさも強さも。大したことねえな、修行。朱雀ってのは元は鳳凰なんだ。鳳はオスで凰はメス。炎の中で結ばれては何度も生まれ変わる。永遠に離れることない宿命の愛の象徴ってことは、朱雀の力の源は愛ってことだな。 사신천지서로 렌호우를 해치운 미야카와 타카는 그 두루마리의 붉은 빛을 통해 다시 사신천지서 속으로 들어가며 이번엔 누리코의 집에 있던 기억의 구슬을 찾으려 하고, 그 구슬은 과거 누리코가 소중히 여기던 수정구 안에 들어있었으나 이를 누리코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형 로코우가 수정구를 부수는 것을 결사반대하면서 결국 칠성사들은 누리코의 허락하에 몰래 그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미야카가 타카에게 수정구를 건네는 과정에서 서로의 피부가 닿자 갑자기 타카는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몸속에 있던 마물을 드러내고, 이에 그는 미이수가 자신의 귀를 통해 마물을 집어넣었음을 깨달으며 거기다 미야카가 자신에게 접촉하면 통증을 유발하도록 몸을 조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야카는 입으로 독을 빨아내듯이 타카 또한 귀의 상처로부터 마물을 빨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타스키와 누리코의 도움 아래 입으로 그의 몸속에 있는 마물을 빼내려 하고, 이에 타카가 엄청난 통증으로 인해 혀를 깨물 위기에 놓이자 로코우는 황급히 자신의 팔을 그의 입에 집어넣으며 그동안 자신이 누리코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人は言う名誉だと立派な死だったと。どうして認められる？雪の中で安らかに眠っていると人に聞かされただけで、お前を抱きしめて泣き続けられるだけ泣いて、それさえ叶わなかった。僕とお前は姿は似てたけど全然違ってた。いつか兄らしくしようって。だけどその前にお前は言ってしまった。これからもお前の兄でいられるのか。兄貴はいつでも私の兄貴じゃない。大丈夫。強くなったわよ。 그 후 타카는 무사히 마물에서 벗어나 네 번째 기억의 구슬을 손에 넣지만 그 순간 미이수의 기습과 함께 텐코우가 두 사람의 앞에 등장하고, 이에 텐코우는 타카가 책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며 그의 몸속에 있던 기억의 구슬들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리코는 호토오리의 신검이라면 결계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텐코우를 겨냥해 그 검을 던져버리고, 이에 텐코우는 곧장 미이수를 방패 삼아 그 공격을 막아내며 미야카에게 렌호우와 미이수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남매임에도 서로를 사랑한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되었으며 결국엔 그들에 의해 절벽 끝으로 내몰려 강제적으로 동반 자살을 행하게 되었고, 그 후 지옥으로 떨어진 렌호우와 미이수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텐코우의 말에 마신의 부하로서 그의 명령을 따랐으나 결국엔 어느 쪽도 살아남지 못한 채 텐코우에 의해 소멸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텐코우는 미야카의 앞에서 금단의 사랑을 나눴던 연인의 종말을 보여준 뒤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후 지살 사천왕 히코우의 주술로 미야카에게 묘한 호감을 품고 있던 타스키를 조종하여 그가 친구인 타카를 배신한 채 미야카를 겁탈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타스키가 의리를 중요시하는 인물임을 알고 있던 타카는 주술에 걸린 그에게 계속 걷어차이면서도 끝까지 타스키를 믿어주는데, 情けねえよ。今の俺弱いよ。それでも七聖者受け入れてくれたじゃん。こんな俺をまだ仲間だって
笑って言ってくれた。嬉しかった。お前になら構わない。やれよ。俺はダチを裏切ったりせえへんぞ。すまん。ほんまに人の潜在にある部分は意識などできない。おかしくなる前に水を見たと言ってるのだ。 그때 과거 치치리의 절친이었던 히코우가 등장하며 미야카를 물에 가두는 것과 동시에 치치리가 8년 전 친구와 연인을 모두 이었던 날의 환각을 보여주고 그 환각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치치리는 결국 히코우의 공격에 의식을 잃게 되며 그대로 미야카를 히코우와 함께 놓치고 맙니다. 사실 치치리에겐 과거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으나 어느 날 그녀로부터 히코우 때문에 자신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며 그는 친구와 약혼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히코우가 위기에 처하자 곧장 치치리는 폭포 끝에서 그의 손을 붙잡았으나 그 순간 물살에 튄 돌에 의해 한쪽 눈을 다치게 되며 그와 동시에 히코우를 잡았던 손 또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홍수로 인해 일족과 약혼녀, 친구까지 모두 잃게 된 치치리는 히코우의 손을 놓아버린 죄책감과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며 승려의 길을 걷게 되고 그 후 태극산의 수행을 통해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그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주작칠성사로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二度もあいつを手にかけることはできない。俺もあの洪水では一族を失った。ただ俺には翔歌がいてくれた。だが知っての通りこの力を持ちながら俺は彼女を死なせてしまった。だが今はよくわかるよ。なぜ力を持って生まれたか。大切なものを守るためなんだな。今この時じゃないのか。親友を自分を解放してやれるのは。オイラが行く。 그 후 직접 친구와의 결판을 내기로 결심한 치치리는 순식간에 히코우의 뒤를 제압한 뒤 그의 결계에 자신의 가사를 두르며 타스키에게 그 가사를 불태울 것을 지시하고 이에 타스키는 마치 치리코의 죽음 때와 비슷한 상황에 잠시 주저하였으나 타카와의 합동작전을 통해 결계만을 불태우고 히코우를 쓰러뜨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なぜ手を離さない。今度は絶対離さないと言った。 彼女が本当に裏切ったと思うか。お前から奪おうなんて思わなかった。ただ一度唇の柔らかさを。ごめんなさい。他の男と一度でも触れ合ってはお前の元へは行けない。そう考えたんだ。全ては俺が壊した。そんな奴のためにお前は。でも話しちゃいけなかった。何があろうと。 互いを信じきれないなんて親友なんかじゃなかったんだな。何を言ってる。俺たちは親友だ。俺はお前好きだったから。だからすまなかった。 그렇게 미야카와 함께 돌아온 칠성사들은 편히 휴식을 취하던 것도 잠시 마지막 지살사천왕 요우수이로부터 기습을 당하게 되고 그 순간 어디선가 붉은 기탄이 날아와 여우수이를 한 방에 해치워버리더니 어둠 속에서 이마에 귀자가 새겨진 타마오메가 등장합니다. 한편 침실에서 자고 일어난 타카는 우연히 앞에 있던 거울을 보았다가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점차 자신이 소멸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진짜 타마오메를 만나게 된 타카는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이 주작이 만든 타마오메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며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은 텐코우를 속이기 위한 대역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미야카를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날 것을 결심하며 타마오메에게 미야카와 나눴던 반지를 건네주고 그 후 주작칠성사들의 만류에도 현실 세계로 돌아간 타카는 갑자기 거울 속에서 타마오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そんな嫌うなよ。俺はお前なんだぜ。なんせお前がなくしたものでできてるんだから。あの石、すべての石は俺の中にあるんだ。だからお前は偽物だ。
今更おせん。宮川はもう戻らない。俺のものだ。待て！ 사실 타마오메의 정체는 기억의 구슬들로 이루어진 요수이였으며 타카가 가진 전생의 기억으로 만든 탓에 그의 능력과 행동은 물론 미야카를 향한 마음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요수의 내면은 구슬을 통한 타마오메의 마음과 자신의 욕망이 합쳐지면서 결국엔 미야카에게 강한 소유욕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환생한 타카에게 적응하려 노력했던 미야카는 타마오메를 둔갑한 요우수에게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며 갑자기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타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이에 미야카는 타카에게 돌아갈 것을 강하게 염원하여 주작의 힘에 의해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미야카와 타카는 그날 밤 같이 하룻밤을 보내며 텐코우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함께 텐코우가 있는 곳으로 향한 두 사람은 미야카를 향한 집착으로 미쳐버린 타마오메를 상대하게 되며 결국엔 타카가 그의 붉은 기탄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는데, 미야카, 私をあなたと一つにして愛してる。恋人の手で着せてもらった真紅の衣をまとって男の壊れた心を連れて闇へ突入。これが定め。消滅とはこのことか。我とて人は消せぬのだ。神は人が自らそうなるべく導いてやるだけ。愛する娘を自分が殺した。正気を保てるわけがないわ。 그때 미야카의 환영을 보게 된 타카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게 되며 기억의 구슬들로 구현된 타마오메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 타카는 곧장 미야카와 함께 주작을 소환해내며 현실 세계와 사신천지서의 세계를 모두 지배하려 했던 텐코우의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주작 성구는 나머지 현무, 백호, 청룡의 신수들까지 모두 불러들이는데, 天候よ、もはやお前は消え去るのみ。だが我は神。そなたは神ではない。思い出すがよい、己の正体よ。この詩人の力をもってすれば神にもなれる。巫女でありながら軌道に狂い落ち魔物と化したか。極刑にせよ。そなたは狂った無双の中で神と化しただけ。人であることを忘れた亡者だ。我ら詩人が今再びそなたを闇へ返す。封殺! 텐코우의 소멸로 인해 지금껏 환생하지 못했던 칠성사들의 영혼은 물론 마무리되었던 렌호우와 미이수, 히코우의 영혼도 해방되며 모든 세계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그 후 타카와 미야카는 주작 칠성사들과 테일군의 배웅을 받으며 사신천지서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미야카! 미야카, どうした?目を開けたらみんないる。タカ、あなたは私の目の前にちゃんといてくれる。ここにいるよ。 전편에서 텐코우를 소멸시킨 타카와 미야카는 모든 역할을 끝낸 사신천지서를 국립도서관의 중요문헌 자료실로 돌려보냈으나 어느 날 직원들이 폐기 처분할 여러 도서들을 리어카로 옮기던 중 실수로 사신천지서를 떨어뜨려버리고, 이에 우연히 사신천지서를 발견하게 된 중학생 사카키 마요는 그 책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그만 하차할 때 사신천지서를 놓고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마요는 부모님의 가정불화와 농구부에서의 실력 부진으로 다소 불행한 학교 생활을 보내던 중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해온 농구부 코치 스쿠나미 타카가 학교 선배였던 미야카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마요는 행복해 보이는 타카와 미야카의 모습에 질투심을 불태우다 자신을 향해 던져진 미야카의 부케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 후 타카는 농구부 코치직을 미야카의 오빠인 케이스케에게 인수인계한 뒤 미야카와의 신혼여행을 떠나버리고, 그 사이 짝사랑에 괴로워하던 마요는 미야카의 부케를 들고 빗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 있던 사신천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 책을 집으로 가져온 마요는 사신천지서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타마오메와 미야카의 사랑 이야기가 영상처럼 머릿속에 흘러들어오며 자신이 짝사랑하던 타카가 책 속의 타마오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타마오메가 자신을 주작의 무녀라고 부르는 꿈까지 꾸게 된 마요는 자신 또한 사신천지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며 불행만이 가득한 현실 세계가 아닌 책 속에서 타마오메와 함께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요는 이번에 농구부 코치로 들어온 케이스케로부터 미야카가 타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何を怒ってる。レギュラーを外されたことか。来たばっかりで分かったようなこと言わないで。タカなら分かってくれたっていうのか。辛いとは思うけど。でも、おい待てよ。なんでついてくるんですか？私に気があるから？それとも気になるのはこれ？それがどういう本なのか知ってるのか？知ってるよ。全部読んだから。恋の物語よね。宮香先輩と玉褒めの。すっかり忘れてた。3年前図書館でこの本拾ったこと。でもこうやって戻ってきたの。物語がまだ終わっていないから。違う！神話はもう終わってる。私がこの本の中に入ったら書き換えられるんだよね。巫女として真珠を召喚した者は必ずその身を滅ぼすことになるんだ。宮香先輩は幸せになったじゃない。私も本の中で幸せになる。逆だ！ 케이스케는 책 속으로 들어가려던 마요를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엔 책에 빨아들이는 힘을 이기지 못하여 그녀의 찢어진 교복 조각과 사신천지서만이 남게 되고, 한편 신혼생활을 즐기던 타카는 마요가 사신천지서를 펼친과 동시에 쓰러진 미야카를 발견하게 되며 곧장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 후 의식불명이 된 미야카를 입원시킨 타카는 의사로부터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듣게 되며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아내와 아이의 불행에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그 소식을 들은 케이스케는 타카에게 모든 것이 사신천지서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이야기하며 3년 전부터 마요가 그를 짝사랑해왔다는 것과 현재 사신천지서의 세계가 사막화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케이스케의 말을 통해 책 속에 들어간 마요가 미야카의 결혼 반지는 물론 뱃속에 그녀가 임신한 아이까지 품고 있음을 알게 된 타카는 마요가 자신을 사신천지서 속으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야카의 아이와 홍남국을 구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고, 이에 홍남국의 황궁으로 떨어진 타카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보호신과 황태후가 된 호우키를 만나게 되는데, やっぱり来てくれたんだね、タカ。何を言ってるんだ。ここに来てはいけない。話して。お腹の子に触るでしょ。タカったら私たち結婚してるのに。タカ、宮香さんは元気でいるのですか？宮香は二人はもう別れたとマヨさんから聞いた話を。本当です。覚えてる？タカ、私から告白したんだよね、タカに。あれからだよね、だんだんタカの気持ちが私に傾いていったのは。絶対に忘れないよ。タカが宮香さんじゃなく私を選んでくれたあの夜、この指輪交換した時、私幸せだったよ。すぐにこの子ができて、タカと私のその光はもちろん愛の証。もう結構です。私はもう休みます。ホウキさんも坊神ちゃんも。早く制服に着替えるんだ。制服は君とあっちの世界をつないでいるんだ。タカ、好きだよ、死ぬほど。お願いだ。一つだけ約束してくれ。何があってもその子を守ると。当たり前でしょ。大事な私たちの子供なんだから。君のじゃない。俺と宮香の子供だ。やめて。二度とその名前を出したら知らない。ねえ、タカ、好きって言って。好きだよ。口でならいくらでも言おう。でも俺の心は一つだ。永久に変わることはない。 그리고 다음날 마요는 칠성사를 찾으러 가는 타카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에게 사신천지서의 세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미야카가 주작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타마오메와의 사랑을 빌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그 말에 자신들의 사랑이 사신천지서의 균열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타카는 그 순간 하늘에 떠있던 치치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미야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치치리의 도술로 여각산에 도착한 타카는 오랜만에 타스키를 만나 최근 홍남국의 상황을 듣던 것도 잠시 갑자기 땅속에서 현무의 모습을 한 괴물이 등장하고 이에 치치리와 타스키는 곧장 결계와 공격을 퍼부으며 무사히 가짜 현무를 쓰러뜨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때 세 사람의 앞에 테일군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현재 사신천지서의 세계가 부의 에너지에 휩싸인 상태라는 것과 환생을 이룬 나머지 4명의 칠성사들을 모아 신자부의 힘으로 주작을 소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타카는 그 부의 에너지로 인해 가짜 무녀인 마요가 책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테일군으로부터 환생한 칠성사들이 있는 곳을 알려줄 수정구슬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 수정구슬을 발견한 마요는 그 구슬을 통해 타카와 칠성사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던 교복을 불태워버리고 그 후 사신천지서의 세계에서 타카와 살아갈 것을 꿈꾸던 그녀는 갑자기 붉은 새의 환영과 함께 어느 남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 환영을 따라 주작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我、スザク、お前の主人だ。あんた何言ってんの。スザクはタカが七聖子を連れてきて呼び出さない限り。タカはお前を亡き者にするために同志を募っておるのだ。やだ、そんなの絶対。どうすればいい？願え、タカ以外の七聖子が滅びるのを。あとは我が。 그날 이후 마요는 타카가 주작 칠성사들을 모두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부의 마음과 가짜 주작의 힘으로 어린 칠성사들의 환생들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가짜 베코가 환생한 미츠카케의 육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자 곧장 타카는 보호신이 준 호토오리의 신검을 이용하여 그 가짜 베코를 해치워 버립니다. 그 후 미츠카케의 환생은 가짜 베코로 인해 다친 쇼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칠성사의 능력에 각성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각성한 치리코와 미츠카케의 환생을 찾아낸 타카는 다음 마을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누리코의 환생을 발견하게 되며 어린 그녀에게 새 공을 사주려다가 그만 가짜 청룡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편 주작의 신전에서 부의 에너지를 불어넣던 마요는 그 가짜 청룡까지 칠성사 세 사람의 힘으로 손쉽게 해치워버리자 점차 가짜 주작에 의해 부정적인 마음을 넘어 증오의 마음까지 품게 되는데 そりゃ何でも知ってるわ。この世界のことなら。あなたのお父さんのホトホリはね、ずっとスザクの巫女に恋焦がれていたんだよ。ホトホリも玉褒めももてあそばれたんだよ。結城宮香は何回も乗り換えようとしたんだから。でも結局ホトホリだってホウキさんと結婚しちゃうんだもんね。どうしてそのような言い方ができるのか。タカは今はそなたの大切な人なのであろう。スザクの巫女は限りなき慈愛の人であったと聞いた。なのにそなたは私はね、別に巫女なんかになりたくてこっちに来たわけじゃないんだよ。国の危機を救うことができるのか、そなたに。私はスザクの巫女なんだよ。私一人でスザクを呼び出すことだってできるんだからね。 그 후 마요는 사신천지서의 세계에 들고 왔던 립스틱을 통해 친구인 사오리의 연락을 받게 되며 그녀와 케이스케로부터 현재 자신이 가짜 주작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미 타카와 함께 책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심했던 마요는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한 뒤 모두 죽어버리라는 등의 악담을 퍼붓지만 점차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결국 자신이 그동안 가짜 주작에게 이용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환생한 누리코가 짝사랑해온 인물이 호토오리의 환생임을 알게 된 타카는 곧장 환생한 4명의 칠성사들과 황궁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핸드폰을 통해 케이스케의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그는 현재 마요가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살을 시도했음을 알게 되며 황급히 그녀가 들어간 호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마요짱, 마요짱, 戻って。榊！あの時清流が、そして朱雀が現れ、全ては終わった。同時に本の中の世界の崩壊が始まったんじゃないのか。おそらくこの中で起こっている全ては破滅を恐れる詩人天地書が企てた自身を再生するためのプログラムだ。みんななんか勘違いしてるみたいだから言っとくけど、子供は宮家が送り込んだに決まってんじゃない。なんやと？宮家はこの世界の危機を知ってるわ。
朱雀の巫女としての無意識の自覚が。お腹の子は新座法だった。その子がいれば朱雀を呼び出すことも叶う。私は大丈夫。マヨちゃんではないのだ。負けないでみんな。宮家なの？一緒に国を守ろう。 사실 사신천지서는 주작 청룡전으로 완결이 된 상태였으나 동시에 2명의 무녀가 등장한 여파로 인해 책 속의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부의 에너지에 휩싸인 사신천지서는 새로운 무녀 마요가 가진 부의 감정을 이용해 가짜 신수들을 창조하려 했으며, 그 신수들로 이뤄낸 새로운 신화를 통해 책의 수명이 끝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 사신천지서의 위기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미야카는 자신이 이미 무녀로서의 역할을 마친 탓에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자 사신천지서가 마요를 불러내는 순간 신자부가 된 자신의 아이를 그녀에게 맡겼고, 이에 마요의 육체를 통해 사신천지서와 이어진 미야카는 가짜 주작의 술수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마요의 육체를 지탱해주며 신자부의 힘으로 진짜 주작을 소환하려 합니다. 한편 가짜 주작은 마요에게 받은 부의 에너지로 사라졌던 3마리의 가짜 신수들을 모두 부활시키며 현존하는 사신을 없앤 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 하고, 그 힘에 의해 주작 칠성사들 또한 소멸될 위기에 놓였으나 그 순간 미야카와 하나가 된 마요의 육체가 진짜 주작을 소환해내면서 과거 주작 청룡전의 마지막 전투처럼 모든 주작 칠성사에 힘을 부여받은 타카가 가짜 주작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사카기, スクナミコー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朱雀の巫女、我ら七聖使巫女の力により無事に江南国を救うことができました。帰ろう、マヨ。그렇게 타카에게 마음을 고백한 마요는 3년간의 짝사랑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며 타카와 함께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그 후 사신천지서의 세계는 붕괴의 원흉이었던 부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하여 모든 홍남국의 백성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사신천지서는 미야카와 타카의 손을 떠나 다시 원래 자리였던 국립도서관의 중요문헌 자료실로 돌아가고, 그리고 몇 개월 뒤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미야카가 타카에게 아이의 이름을 히카리라고 지을 것을 제안하면서 환상게임 영광전은 끝을 맞이합니다. 환상게임은 원작 만화책 14권의 분량을 52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평범한 학생이었던 미야카가 주작의 무녀로서 수호신을 소환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뤘고, 특히 한국어판의 경우 국내 정서에 맞추기 위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미야카를 고등학교 3학년, 17세였던 타마오메를 21세로 올리는 등 비교적 원작에 비해 연령이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해 한국어판은 미야카가 고등학교 입시가 아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묘사됩니다. 본 작품과 원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미야카의 마지막 소원이라 할 수 있는데, 애니의 경우 자신들의 사랑을 주작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세 번째 소원을 이 세계의 원상복구에 사용하지만, 원작의 경우 직접 미야카가 주작에게 타마오메와 헤어지지 않게 해줄 것을 소원하였고, 이에 원작은 자신의 사신천지서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던 백호의 무녀와 달리 미야카는 어떤 방법으로든 타마오메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그가 환생을 통해 미야카와 함께하는 엔딩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애니는 주작에게 두 사람의 사랑을 소원하지 않으면서 본 작품의 주제였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였고, 거기다 소원으로 인한 것이 아닌 타마오메 스스로의 의지로 환생을 통해 미야카와 재회하여 두 사람의 로맨스를 더욱 애틋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게임 OVA는 원작의 1부와 2부로 있는 중간 스토리로 애니 제작사가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그로 인해 두 번째 후속편에서 원작 2부의 내용과 애니의 설정이 부딪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솔직히 원작 2부에서 주작을 통해 환생한 타마오메가 갑자기 전생의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해 OVA로 그 이유를 보충한 것은 나쁘지 않았으나, 서비스식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런지 장황한 설정을 1화에서 풀어놓고는 모두 환각이었다는 식으로 복선을 회수한 점과, 원작 2부에서 봉인이 풀려나는 마신 탱코어를 봉인되기 전인 OVA에서도 완전한 존재가 아닌 상태로 등장시키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를 봉인시키기 위해 다소 조잡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V판의 엔딩에서 힘들게 환생한 타마오메가 또다시 환생을 이루는 것은 일부에서의 감동을 삭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아무리 사신천지서와 현실 세계의 시간 흐름이 다르다곤 해도 두 번이나 같은 연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오히려 이 오리지널 에피소드 3편을 후속 OVA의 원작 2부를 표현하는 것에 더 투입하였다면 후속편이 애니와 원작의 설정에 부딪히는 일 없이 더욱 꽉 찬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상게임 2부는 OVA 1편의 설정과 원작 만화책 7권의 분량을 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타마오메와 미야카의 현대생활과 죽은 주작칠성사들의 남겨진 가족 등 본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를 풀어냈고, 특히 주작이 가진 힘의 근원을 사랑임을 이야기하며 주작, 즉 봉황의 의미까지 더해 미야카와 타카의 사랑을 분멸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편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방대한 스토리를 담으려다 보니 매화마다 급전개와 과도하게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 작품의 이해에 필요한 설정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원작과 달리 주작 성분의 힘이 어째서 봉인되었는지, 타카와 미야카가 무엇을 매체로 사신천지서로 들어간 것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아 원작 만화책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다소 억지스러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게임 영광전은 외전소설 13권 중 7, 8권에 해당되는 영광전의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으며, 타마오메와 미야카가 결혼한 후에 일어난 사신천지서의 붕괴와 환생한 주작칠성사들의 이야기를 그려냈고, 특히 타카를 짝사랑해온 소녀가 미야카를 향한 질투심에 사신천지서를 다시 써내려 한다는 독특한 소재로 작품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미야카가 뱃속의 아이를 마요를 통해 사신천지서로 보냈다는 설정은 좀 무리수였다고 생각되며, 미야카가 주작의 무녀라는 책임감에 무의식적으로 행하였다거나 사신천지서의 세계가 뒤바뀌면 타카의 존재조차 소멸될 수 있는 위기라지만, 솔직히 어머니의 입장인 그녀가 3개월밖에 안 된 뱃속의 태아를 그런 위험한 세계, 그것도 자신을 향한 질투심에 불타던 마요에게 보낸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거기다 가짜 주작에게 조종당했다곤 하나 마요가 사신천지서로 들어간 것은 스스로의 의지였으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미야카의 아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도 황궁 사람들에게 타카와 결혼했다고 거짓말하거나 그런 자신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등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임에도, 마지막에 마요가 그에 대한 벌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작의 모녀라고 인정을 받는 장면은 그들이 마요를 사신천지서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로 여겼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아이를 꼭 지켜달라던 타카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마요에게 칠성사들이 신자보를 지켜냈다고 칭찬하는 장면이나, 마요가 타카를 향한 짝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후 뒤늦게 지금은 케이스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은 그녀를 용서해준 사람들이 모두 부처로 보일 정도로 캐릭터에 공감이 되지 않고, 또한 마지막 가짜 주작을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주작 청룡 전에 엔딩을 장식했던 타마오메의 혼신을 다한 일격을 다시 되풀이하며, TV판에서 보여주었던 작화와의 이질감을 넘어 제작진이 본 작품의 엔딩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여기까지 환상게임 시리즈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